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전일 미국의 볼티모어항 선박이 교량을 들이받으면서 교량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혹시나 무슨 테러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테러는 아닌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당히 그 물동량이 중요한 항구인데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좀 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뭐 미국의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영향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영향은 크게 받고 있지는 않아서 나중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조금 더 중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항구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보시다시피 다리에 철판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여기 안에 있거든요. 안에 있기 때문에 배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서 여기 막혀 있다.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자동차하고 뭐 석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제한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화두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늘 9원 20전 추가적으로 올라가지고 요 주봉입니다. 크게 보려고 주봉인데 봉 하나에 일주일이에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빠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9원 20전이나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하나의 다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하락 환율이 상승하게 된 원인을 보면 N 달러 환율이 151.97엔 요게 이제 3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엔화가 달러 대비 상당히 좀 약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좀 동조해서 반등이 그러니까 원화 가격이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전해 놓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에도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언제 그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참 희한해요.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로 금리의 환까지 좀 약세를 보이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본 시장이 상당 그 3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으니까 자기네 나라는 좋은데 우리나라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알테오젠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4위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블록딜을 갑자기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는 잘 나오지도 않다가 블룸버그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온 건데 이분이 박순재님, 박순재 알테오 대표인데 거기에 부인 명의로 이제 블록딜이 나온 겁니다. 시장은 약 160만 주가 나왔고요. 9.9% 할인율이 9.9%면은 거의 10%인데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블록딜이 보통 이제 많이 나오면 7%, 6%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의 10% 블록딜 할인해서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많이 최근에 올랐다라는 얘기인데 금액은 약 3천억 정도, 3천억 100억 정도의 금액을 블록딜을 해서 외국인들한테 넘겼다. 이렇게 봅니다. 19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오늘 보면 외국인들 동향에서 약 150만 주 아까 160만 주라 그랬죠. 10만 주 빼놓고 뭐 다 팔았을 수도 있고요. 다른 외국인들이 샀으면은 이제 늘어난 거니까 거의 다 매도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 개인이 받아갔고 기관이 일부 받아갔는데 기관은 뭐 거의 매매를 안 했다고 보면 되고 거의 개인이 받아갔다.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침부터 그 2차 전지는 좀 반등이 좀 나왔다가 자금이 다시 반도체 쪽으로 다시 쏠렸죠. 하이닉스가 또 다시 고점을 갱신하면서 반도체로 갔고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HLB 그룹 다른 섹터들까지 좀 안 좋은 영향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자금 이동이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요리 갔다가 또 금방 요리 갔다가 또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대세는 누가 뭐래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이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AI 관련된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제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제 제약바이오 같이 동참하고 있고 2차 전지가 이 순환매로 한번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과거에는 그래도 하루 정도는 갔었는데 장중에 그냥 바뀌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은 아직까지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를 좀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알테오젠 분 차트인데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때렸죠. 영문도 모르고 당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아침에 동시호가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 매도가 나와가지고 아까 19만 7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의 20만 원 언저리만 때려도 얘네들 남은 거니까. 그래서 매도가 좀 나왔다. 별로 남은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워낙 금액이 커서 그런지 3천억이니까 꽤 남겠죠. 한 5천억만 남겨도 뭐 꽤 돈이 되니까. 아무튼 뭐 블록딜은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월이 마무리되면은 이제 그 1분기가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실적 장세가 또 나타나거든요. 보통 4월 말에서 5월 달에 나와요. 5월 달. 근데 1분기 전망이 어떠냐?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도체가 상당히 웃고 있다. 반도체가 작년에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부터 벌써 좀 좋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2차 전지 쪽은 아직도 조금 더 울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 밸류의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나서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그 증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주식은 더 올라가고 실적이 안 좋으면 주식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중요한데 업황으로 보면 반도체는 좀 좋아질 것 같고 2차 전지는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뭐 2차 전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거는 시장이 일단 알고 있어요. 시장이 뭐 여기 1분기에 갑자기 좋아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항상 그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라고 여의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2분기도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3분기 정도 돼야 조금 호전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안 좋은지는 알겠는데 여기 뚜껑을 열었을 때 시장에 반영이 될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이제 1개월 전보다 영업이 추정치가 77%로 하향됐을 정도로 조금 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얘기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이제 데미지가 없으니까. 포스코 피처엠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노베이션도 부정적으로 조금씩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엔터테인먼트가 작년에 좋았어요. 근데 뭐 1분기에는 특별히 해외 공연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반도체는 좀 좋아지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14%, 7%, 한 6%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작년에 반도체가 너무 안 좋았고 별로 반등이 안 나왔었는데 1분기에 조금씩 호전된다라는 반도체 레거시 수요는 이제 2024년 2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었다. 반도체 주식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이제 회복 국면에 진입된대요. 그러니까 이 회복된 면을 좀 땡겨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AI죠. AI 수요가 2027년까지 장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의 장기 업사이클 지금이 초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세는 AI다. 그중에 AI 관련된 반도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만 해도 이 반도체가 워낙 안 좋으니까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금이 몰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AI 때문에 좀 몰리고 있고, 또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기대감으로 몰리고 있고, 이렇게 삼각구도로 가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과거처럼 집중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과거보다 탄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2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의 한계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되면 좀 지금보다는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예. 면 예, 여기에 최근에 그 감사 보고서 제출을 안 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양이거든요. 금양 뭐 지금 뭐 좀 떨어졌다고 해도 6조 6천억인데 시총이 설마 잘못되진 않겠죠. 뭐 원고하고 뭐 이런 것들 해석의 문제라고 해서 이 문제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오늘이 벌써 27일이죠. 예, 27일이면은 29일에 주총이에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나 모레까지는 나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나오겠죠. 예, 요거 안 나오면은 뭐 좀 난리 나겠죠. 그 2차 전지 섹터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금양이 이제 곧 나오는지 제가 방송을 찍고 있을 때도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회사 측에서는 뭐 단순히 뭐 해석하고 이거 뭐 번역 문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서 이제 공시해 놨더라고요. 공지를 금양 홈페이지가 보면 일단 별 문제 없어야 되겠죠. 일단 그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와요. 예고 공시에 보면은 상당히 적자가 심하게 나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종토방감은 뭐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2차 전지 섹터나 그 금양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하는 요소니까 빨리 회사에서 서둘러서 최소한 내일까지는 나와서 좀 우려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꼭 보셔야 돼요. 금양이 내일까지 검사 보고서가 나오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난리 나요. 예, 그런 일은 없겠죠. 예, 오늘 특이하게 에코프로만 올랐어요. 4.5% 올라가지고 여기 121선을 넘어가는 이런 좋은 모습이 에코프로가 드디어 나왔단 말이죠. 그죠?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 순매수하면서 올라왔는데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예, 금양 차트인데 금양이 이렇게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왔다가 하루 만들었다가 이제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게 마무리되면 또 이렇게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될 겁니다. 아무튼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크게 상승할 만한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상승이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반기에 조금 지금보다는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HLB 차트인데요.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12만 9천 원 찍고 장대 음봉. 물론 이제 뭐 알테오젠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외국인의 그 프로그램 동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됩니다. 어제도 순매수했다가 갑자기 매도로 바뀌면서 빠졌고요. 오늘도 아침에 매수하다가 매도로 바뀌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온 겁니다. 고점은 알 수가 없어요. 지나봐야 거기가 고점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마지막 그 리뷰가 지금 다 나왔고 더 이상 이제 브레이킹 걸릴 게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파이널 리뷰가 벌써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호재가 나오려면 이제 5월 16일까지 이제 견뎌야 돼요. 그리고 뭐 4월 달에 이제 4월 5일부터 시작되는 AACR인가요? 여기에서 또 이제 임상 발표할 게 좀 있긴 있는데 이런 거 나오면은 또 이제 반등 나오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에너지를 모으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밀렸다가 올라올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할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갖고 있으면 이런 흔들림에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데 이거를 왜 풀로 들고 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9%가 마이너스인데 데미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주식이 여러분들 마음같이 그냥 계속 올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르면 또 기간 조정이나 하락 조정을 하고 또 올리면 눌리고 또 올리면 눌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주식이. 그냥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항상 이렇게 꼬꾸라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아직까지 호재가 살아 있잖아요. 강력한 호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오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도 빠지면 또 20일 언저리에서도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번 다음에 에너지를 뭉친 다음에 디데이인 5월 16일 언저리쯤 해서 다시 한번 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슈팅이 나온다고 그러면 계속 가지 않고요. 그 다음부터는 부러질 거예요. 어느 정도 부러지면 또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이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매출이 발생되면 또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매매부터 하셨던 분들은 여기 틱 나오고 조정을 크게 받을 때 요때 매매하시면 된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다만 인제 이거를 HLB를 나는 이제 쇼부를 보겠다. 5월 달까지 죽어도 안 팔겠다. 이것도 뭐 답은 정답인데 그 변동성을 인제 여러분이 견디셔야 됩니다. 그 옛날 말이 있잖아요. 그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HLB로 그냥 대박을 내려면 인제 무게를 견디셔야 됩니다. 그러니깐 그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까지 견디기 싫거든요. 그래서 분할해서 소통방에서 매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물량을 갖고 있으니까 어차피 수익 난 데서 흔들려 봐야 비중도 좀 적고 하니까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점은 지나봐야 한다. 저점도 마찬가지예요. 저점도 지나보니까 저점인 거지 그때가 저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무리한 투자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없지 주식이 없지는 않다라고 말을 꼭 했습니다. 댓글 올려주신 거 좀 보겠는데요. 138% 잘하셨습니다. 50% 보유 중입니다. 잘 버티고 계시네요. 한근님은 120일 이동평균선 매매법을 해서 KMW 잘하고 계십니다.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오늘 120일 돌파했죠. 2차 전지주 교체 매매했다. 120일 매매법 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적용하려고 공부하는데 맛이 납니다. 공부하세요. 이거 해보시면 여러분들 평생 먹고 산다니까요. 공부하세요. 이게 소액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처음부터 대도 않는데 막 큰 금액 하지 말고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런 걸로 조금씩 해서 감각을 익히시면 돼요. 이럴 때는 안 되고 이럴 때는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시황 제가 장중에 올려드렸죠. 블록들 매도 오늘 뭐 13% 빠졌네요. 그 블록들 다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후로는 알테오젠의 이제 가치가 다시 움직이면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 더 봐야 돼요. 공유의 법칙을 실천하겠습니다. 여기 실천하셔야 돼요. 알고 계시는 것과 실천하시는 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FNF 매출 그죠? 매출 힘드니까 주식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주가에. 아니 만약에 매출 안 힘들고 했으면 엄청 올라갔겠죠. 실적은 그렇게 많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작년도 FNF. 근데 이제 조금씩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HLB로 딸내미 용돈 계좌의 285% 수익이고 또한 1년 연봉의 수준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 1년 연봉 수준 보셨으면 한 50%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50%. 딱 잘라가지고 좀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으세요. 하지 마시고 이게 연봉 정도 수준이면 다른 쪽으로 옮겨 두셔야 돼요. 50% 좀 딱 띄어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정기예금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주라든가 아니면 바닥에서 안방하는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좀 옮겨 놓으세요. 옮겨 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장이 또 이렇게 이거 한번 왔을 때 또 다 주식으로 물려 있거든요. 요럴 때 요런 자금 딱 들어오면은 이제 또 여기서 크게 또 수익 나는 거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식으로 확 옛날에 그 코로나처럼 급락이 나와 가지고 야 이게 정말 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럴 때 요거 빼 가지고 하시면 또 금방 복구하고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 났을 때 창고에다가 모아 놓듯이 안전한 정기예금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옮겨 놓고 그래서 그 돈은 또 따로 운영하시고 요거는 또 그걸로 나머지 수익 가지고 또 주식 운영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자금 관리도 돼요. 72% 수익 보고 잘하셨어요. 앞으로 노후 대책 3년 동안 요거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요거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시즌에 돈 벌어서 3년 동안 바짝 벌어 가지고 노후 대책 하도록 하면 됩니다. 집중방 문의 많이 주시는 집중방 끝났어요. 더 이상 안 받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필승 투자 소통방은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안내 문자가 회신이 갈 겁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즌이 있고 그다음 5월 달에 확정이 되는 정부 밸류업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소외됐던 개별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장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많아요. 지금 뭐 바닥에 있는데 안 움직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곧 이렇게 엄청난 시세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해 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저를 사칭하는 세력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금액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 1년 단위로 거액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월 9만 원, 3개월까지만 21만 원 해서 7만 원꼴로 할인도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멤버십을 해지하시면 3개월 동안 가입이 안 사칭 사기 세력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요거 방지하기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즌하고 밸류업 정책 이런 종목들과 함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리로 자산이 늘어갈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필요하신 분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2157-8694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안내 문자 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적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하는 마인드도 중요하고 또 돈이 생겼을 때 자금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 관리도 해 가면서 계좌도 늘려가는 이렇게 좀 재밌는 주식 투기가 아닌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